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교정학 법령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정학 법령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목차를 펴보시게 되면 왼쪽에 교정학편이라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 오른쪽에 형사정책편이라고 해서 8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교정 승진 있죠. 6급 이하, 그 다음 경력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교정학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오른쪽에 형사정책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직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법령 전부에다가 왼쪽에 있는 챕터 6이 있어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기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인데 그 챕터 6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본 강의는 기본 강의 보충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왼쪽에 있던 챕터 2 형집행법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집행법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세세한 법률들은 강의하는데 기본 강의 때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 형집행법에 있는 기본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챕터 11 소년법 강의도 기본 강의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강의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좌 내용은 10강에서 한 12, 3강까지 그렇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페이지 챕터 1 UN 최저기준규칙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이 부분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에 있던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버리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기출문제를 가보게 되면 이것은 최근에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바뀌기 전에 있던 과거의 내용이 문제집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은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고 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모든 내용은 지금 이 법령 강의로 맞추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 1조를 보죠. 자, 지금 법률 제목이 뭐예요? 법률 제목이 수용자죠. 수용자 처우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밑에 1조를 보시게 되면 자, 제1조 본 규칙이 의도하는 바는 쭉 나와 있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의무적 준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나머지 건 볼 거 없고 자, 2조 됐습니다. 자, 3조를 보시죠.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됐죠? 자, 3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수용자를 포함하여 형사범, 민사범, 미결수, 수용자 등 모든 범주의 수용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2항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이 규칙은 피구금자, 즉 시설 내 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내 처우는 대상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구금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4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제1부 통칙 기본 원칙입니다. 자, 1조 읽어보시고 자, 2조입니다.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등 그 밖의 지위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따라서 차별할 수 있으나 틀렸어요. 최소한에 그치한다 이런 말 없어요.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3조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제가 뭐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바뀐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과거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바뀐 부분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쭉 보시고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쭉 넘기셔서 11절 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분리수용인데 이런 내용이 형집행법에도 있었죠. 그래서 형집행법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법률 강의를 들으셔야 되지 처음부터 UN 최저 기준 규칙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집행법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 여자 찢어놔야 됩니다. 남자 여자 찢어놓는다. 분리수용이다. 미결수하고 이 수형자는 기결수죠. 찢어놓습니다. 소년과 성인도 찢어놓습니다. 즉 이 가, 나, 이 라, 이 부분은 형집행법에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민사범, 형사범, 찢어놓는다 이런 내용이 형집행법에 없는데 여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도 알아두시고요. 자, 분리한다는 말은 찢어놓는단 말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미결수와 수형자의 분리수용을 첨예하고 있다. 맞죠? 자, 밑에 미결수는 기결수와 분리수 구금하여야 하지만 끊고 맞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리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히 이 11조를 확실히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자, 12조 보죠.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개개의 수용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를 필요가 있을 때에도 두 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형집행법에는 2명도 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여기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절대로 2명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 형집행법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번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 쭉 갑니다. 쭉 가서 15조. 자, 보시면 위생설비는 모든 수용자가 청결,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게 한다는 조문이 있고요. 자, 16조 보시게 되면 목욕인데 목욕은 모든 수용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억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관을 샤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목욕관을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은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형집행법에도 매주 1회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자, 18조. 자, 신체 청결 유지 의무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돼야 한다 돼 있고 두발 및 수염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자, 됐죠? 자, 형집행법에도 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19조입니다. 자기 의료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다음 청결하고 적합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고 자,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사복 그 다음에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사복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네. 이 사망 조심하시고요. 우리 형집행법하고 차이가 어때요? 판례도 우리 공부했는데 그치? 미결수하고 기결수 나눴죠? 미결수하고 기결수 나눴다 이게. 그래서 요 밖으로 나갈 때도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약간 변형됩니다. 자, 됐고요. 자, 22조 급식입니다. 자, 음료수 나왔네.
모든 수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 돼 있네요. 이 음료수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료수 말고 드링크 말합니다. 자, 실내 운동.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모든 수용자는, 이때 모든 수용자는 뭐냐면 실내 운동을 하지 않은 이 부분을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지 않는 모든 수용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로친 부분이 없으면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 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수용자는 적어도 매일 1시간의 운동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은 1시간 이상이란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1시간 이상이란 얘기잖아. 근데 우리 형집행법은 안 그래요. 우리 형집행법은 1시간 이내 이랬어요. 1시간 이내. 그러니까 소장의 재량에 따라서 30분을 줄 수 있고 20분을 줄 수 있고 40분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 형집행법과 다른 거예요. 형집행법에서는 1시간 이내라 했지만 이 UN 최저기준규칙에서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다. 그 1시간 이상을 적어도 1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적어도 1시간이란 말은 1시간 이상이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요 실내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을 빠뜨리면 틀리다고. 모든 수용자는 수용자인데 이 부분을 빠지면 틀린다. 요 부분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 다음 보건의료 조항 나와 있는데 여기 동일한 수준, 뭐 무상 이런 말 나와 있고 체크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조 보시게 되면 자, 2항 보죠. 보건의료 서비스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심리학과 정신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 보세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서비스를 모든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이 우리 형집행법에 없어요. 없는데 여기 UN 최저기준규칙에는 있더라. 요거 조심하시고. 치과의사 얘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 수술 장비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됐죠? 자, 다음. 자, 27조입니다. 자,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라 되어 있는데 특산 치료, 수술을 요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시설이나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져야 한다. 소장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내린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구급시설의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급시설 직원, 여기 뭐 소정도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28조입니다. 임산부. 자, 임산부 하면 일단 형집행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여자 교도소에서 산전산후와 관련된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수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항상 그렇지? 자,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지 할 때 뭐 청주 여자 교도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장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서 말라 이런 내용이 이 최저 기준 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자, 29조. 자, 해당 수용자의 자녀를 구금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그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2항.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를 보서는 안 돼요. 이 어떠한 경우라 했어요. 절대로 수용자로 처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왜? 이 아이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형집행법이 없어요. 형집행법이 없지만 최저기준규칙에는 있다. 이런 내용이 받으시고, 이런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출생신명세 기재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의사의 의무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도 그렇고, 자, 10번 가보죠. 필요성의 원칙. 자, 교율 및 기타 규범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설지 말라 라는 필요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명확성의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법률이라든지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최저기준규칙에는 필요성의 원칙이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자, 이 39조 가보죠.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네요. 자, 수용자는 37조에 명시된 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 동일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 어떠한 수용자를 할지라도 교도소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업무를 부여받아도 안다고요. 교율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완장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감투를 씌우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나 본 규칙은 특정한 사회적 교육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 감독 하에 수용자 자치제도의 활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됐지? 자, 요 조항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 조항들은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43조. 자, 구속, 교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분을 빠지면 틀립니다. 잔인, 고문, 비인간적, 모욕적, 처우, 처벌로 대체돼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어야 한다. 이 어떠한 경우란 말을 잘 받으세요. 절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기한 독고실에 가두는 거, 장기간 독고실에 가두는 거, 어두운 곳, 지속적으로 밝혀져 있는 공간에 두는 거, 체벌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 것 아시겠습니까? 집단으로 처벌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자,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로 결박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형집행법에 있죠. 자, 이걸 했다고 해서 가족과의 연락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체벌이나 암실 수용. 이 암실 수용이 뭐죠? 이 어둡거나 이 어둡다는 것이 바로 암실 수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요.